저희가 가변, 절편, 묘형, 가변, 절편, 묘형 배웠는데요. 가변, 절편, 묘형이 고정효과하고 확률효과 이 두 가지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UI를 고려하는데 UI가 내생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생성이 없으면 확률효과가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는 거고요. 둘 다 좋은데 그러니까 내생성이 없으면 FE로 추정해도 되고 RD로 추정해도 되지만 확률효과가 더 좋은 추정량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효과의 장점이 자유도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면 내생성이 있으면 당연히 고정효과로만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상관, 코릴레이션, UI하고 X변수, 이런 내생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가설 검증할 거냐. 그게 바로 하우스만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고정효과, 확률효과 중에 어떤 모형을 추정할 건지에 대한 가설 검증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둘 중에 어떤 추정 결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은 0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비상관 이질성이라고, 다시 말하면 내생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게 지금 이질성이 확률효과 죄송합니다. 기부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가설이 성립하면 비상관 이질성 가정이 만족하기 때문에 FE와 RE 모두 좋은 추정량이지만 RE가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그 다음에 기부가설을 기억하면 FE만 일치 추정량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11-1번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정효과 추정을 스테타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11-4번 TSset, State, Year 이 두 변수로 TSS라고 해요. 먼저 고정효과 모형을 각각을 일단 추정해야 됩니다. 데이터, Y변수, X변수는 제가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고정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효과는 이 뒤에다가 RE라고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려면 먼저 각각을 저장해야 됩니다. estimate, store, 가령 FE라고 제가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요걸 추정하고 FE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확률효과 역시 추정해서 RE라고 제가 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각각 그 고정과 확률을 추정해서 저장하자. FE하고 RE란 요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지으세요. 요 이름은. 그래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고요. 이제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려면 하우스만이라고 쓰시고요. FERE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ERE. 반드시 고정효과를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률효과를 나중에 써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먼저 추정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을 쓰실 때 고정효과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확률효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 결과 한번 볼까요? 추정 결과는 이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p-value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억해요. 귀무가설이 오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란 뜻이 되는 거고, 따라서 비상관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질성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생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고정효과 FE 추정량이 일치 추정량이 된다. FE 추정량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효과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정 결과에 따르면.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 하우스만 테스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하우스만은 이 고정효과 추정, 스몰 b가 고정효과 추정 결과고요. 라지 b가 랜덤 이펙트, 확률효과 추정 결과인데요. 이 두 추정 계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차이가 거의 같다,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확률효과가 더 좋은 거죠. 효율적인 추정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고정효과 추정량이 맞는 겁니다. 왜? 확률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마 그 비상관 이질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거 보시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이쪽은 마이너스고 심지어 이쪽은 플러스예요. 부호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오버란 어떤 차이를 계산하는 게 하우스만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그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정확한 하우스만 테스트의 내용은 그 분산으로 일종의 그 고정효과, 확률효과의 그 추정 계수의 분산 스탠다드 에러로 표준화를 시켜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나눠준다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1승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일종의 표준화된 계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이 하우스만 테스트의 기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렇게 결측치가 이 부분 스탠다드 에러가 결측치로 나와요. 이제 결측치로 나온 이 부분하고 요 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파지티브 데피니트하고. 그래서 이제 결측치가 나오면 이렇게 이 계수 옵션을 시그마 모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 모 옵션. 한번 추정해보죠. 뭐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이제 결측치가 안 나오고 어떤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탠다드 결측치. 결과에는 역시 0.05로 잡기 때문에 가설 검정 결과하고는 무관하고요. 이 시그마 모의 의미는 뭐냐면 시그마 모의 의미는 여기서 이 시그마 모의 의미는 뭐냐면요. 시그마 모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결측치에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그마 모를 제가 입력했는데요. 이거 뭐죠? 추정 계수의 그 분산,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 스퀘어, 그 오차항의 그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오차항의 분산을 추정해야 되는데요. 이 추정된 분산을 시그마 모는 이 확률 효과에서 확률 효과 모형에서 추정한 분산 추정치를 가지고 이 추정 계수의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서 이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 준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모는 둘 중 아까 앞쪽에서는 고정 효과에서 이 시그마 스퀘어 2를 계산하고 확률 효과에서 시그마 스퀘어 2를 각각을 계산한 걸 가지고 이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 주는데 시그마 모를 치면 확률 효과에서만 계산된 값을 이 분산 추정치를 가지고 이 스탠다드 에러를 모두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결측치가 안 나오는 거죠. 결측치가 안 나오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많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시그마 모 옵션을 줘서 확률 효과에서 추정된 분산 추정치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라.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고정 효과가 없는 그 풀드 OLS하고는 어떻게 가설 검정합니까? 그 다음에 확률 효과가 필요 없는 UI가 필요 없는 풀드 OLS하고는 어떻게 가설 검정합니까?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그 가변 절편명령 UI를 포함하긴 하지만 고정 효과하고 확률 효과는 어떻게 다시 말하면 상관 이질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 어떤 가정이 맞느냐, 상관 이질성의 코베리언스 XIT가 이제 그 패널 그룹의 이질성하고 상관관계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가설 검정에 따라서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가 달려있는데 하우스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 두 개는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앞에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확률 효과에서는 바로 이 LR 검정이라는 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효과에서 기억나시죠? 이 제일 밑에 있는 요거 F 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우스만 검정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논문 쓰실 때 뭐 고정 효과, 확률 효과, 풀드 OLS 이렇게 어떤 하나의 패널 리그레이션 모형으로 이렇게 여러 번 추정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비슷한가 이런 거 논문에 이제 표를 만들어서 논문에 포함하는데요. 그런 논문의 스테타에서는 그 논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추정 결과 표를 한번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타에서는 estimate table, EST 탭, XML 탭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논문에 쓰일 그 모델 A, B, C 이렇게 추정 결과를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논문으로 가져가서 카피 페이스트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2번 데이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is set id year xt ln wage gtl esp tenure black fe 그냥 제가 fe 모형을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수님이 확률 효과도 추정했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 갖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i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를 먼저 저장해야 됩니다. fe SMA 스토어 그러니까 이 추정 결과를 large fe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두 번째 rv로 저장하겠다. 그럼 이 두 개 저장된 이름을 가지고 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estimate 첫 번째 명령어는 SL 테이블 명령어는요. 스테타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고요. 바로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SL 테이블 하시고 FERE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9.3F %, 9.3F 그 다음에 뭐 스타 0.01, 0.05, 0.1, 0.1 그 다음에 스텝, 뭐 RN, R2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옵션을 써줬습니다. 이 옵션 한번 결과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죠. 여기서부터까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FE 고정효과 추정량이 이쪽 칼럼에 나오고요. 확률효과 추정량이 이 두 번째 칼럼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다음에 N하고 R2 이 옵션을 쓰면 N은 전체 추정하는데 사용된 표본의 수를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R2는 그 뭐죠? R 스퀘어드 값입니다. 그래서 고정효과에서 R 스퀘어드 값이 0.14 여기는 안 나온 왜냐면 왜 이게 이쪽은 안 나오냐면요. 이 R 스퀘어드 값이 이 리턴 리스트에 저장된 애들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정효과 추정에서는 이 R 스퀘어 값을 이게 이제 그 within R 스퀘어를 저장해서 여기다 가져오는데 확률 효과에서는 이 R 스퀘어 값을 이 리턴 리스트에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R2라고 쓰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게 됩니다. 저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턴 리스트에서. 그건 뭐 스테타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 결과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고정효과는 블랙이라는 변수가 추정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불변 변수는 고정효과에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확률 효과에서는 추정이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추정 개수를 소수점 세제짜리까지 표시해라. 그 뜻이요. 소수점 세제짜리까지. 퍼센트 9.3F란 말은. 점 다음에 이 3이 소수점 세제짜리까지란 뜻이거든요. F는 픽스트 포맷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는 뭐냐면 별표를 그러니까 유의성에 대해서 별표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 수준에서 유의하면 별표 3개 찍고 5% 수준에서 유의하면 별표 2개 찍고 10% 수준에서 유의하면 별표를 하나 찍어라 그 뜻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걸 반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값 순서대로 써야지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대로 쓰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선생님들 주의하실 점은 작은 거부터 써야지 별표 3개짜리가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별표 2개짜리, 그 다음 별표 하나짜리. 그래서 이 표로 만드는 방법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이게 단점이 뭐냐면 논문에 있는 표를 보면 이 추정 개수가 있고 그 아래 가로를 쳐서 스탠다드 에러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유의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가 지금 안 나오고 개수만 나오게 됩니다. 스탠다드 에러를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데 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빠져야 되는 좀 다른 문제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명령어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논문에 쓰는 표를. 왜냐하면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명령어 EST 탭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 탭. EST 탭은요. 스테타에 없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인터넷 가서 find EST 탭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았지만 선생님들은 혹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저렇게 해서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걸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EST 탭을 쓸까요? 탭 쓰시고 FERE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옵션을 쓰면 % 9.3F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를 표시하려면 그 안에다가 스탠다드 에러 SE라고 쓰시고요. 이것도 뭐 9.3F 이런 식으로. 그럼 스탠다드 에러도 소수음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표시, 유의성을 표시하시려면 스타라고 쓰시고요. 별표 하나 0.1, 별표 두 개 0.05, 그 다음에 별표 3개 0.0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이 스타예요. 여기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여기하고 정 순서가 바로 이거 되게 주의하세요. 이쪽하고 순서가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0.1부터 먼저 오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돼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 개수, 스탠다드 에러, 유의성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0.000이라고 나오네요. 이걸 이제 빼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표본의 수. 여기 보시면 이제 유의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R스퀘어를 추가하고 싶으면 R2라고 뒤에다 쓰고요. 뭐 percent 9.0F 9.3F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R스퀘어. R스퀘어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R스퀘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R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본 수 나오고 R스퀘어 나오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건 포맷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정 결과가 이제 되게 예쁜 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옮기시려면 이렇게 카피하셔서 카피하실 때 카피 테이블 하셔야 된다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피 테이블 하시고 그 MS 워드나 한글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 워드나 한글로 옮기시고 잠시만 제가 한번 HWP 한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오피스로 반드시 카피 테이블 하시고요. 카피 테이블 카피하시면 안 돼요. 카피 테이블 하셔야 됩니다. 이걸 논문에 있는 표로 옮기시려면 카피 테이블 그 다음에 카피 테이블 하시고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이 여기에 이제 붙여지고요. 테이블 테이블 그걸 만드시려면 테이블 그 보더 라인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다시 한 블록 설정하시고 입력해서 여기서 요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자열을 자동으로 표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블록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 좀 편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EST 탭이고요. 그 다음 XML 탭도 있어요. 유사한 명령어인데요. 역시 인터넷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XML 탭 하셔서 인터넷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XML 탭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ML 탭 FE RE 몇 가지 여기도 옵션을 줘야겠죠. 여기도 옵션을 몇 가지 주면 replace below no label 그 다음에 save 패널 1번 XML 이렇게 몇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이제 XML 탭은요. 이제까지는 요 결과 표를 이 스태타 화면에 보여줬는데 엑셀 탭은 화면에 보여주지 않아요.
화면에 보이지 않고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만듭니다. 이 추정 결과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XML 탭을. 그 엑셀 파일의 이름을 패널 1번 XML이라고 제가 이름을 저장하니까 요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해라. XML 파일로 저장하세요. 왜냐면 XML 파일로 저장하면 이게 엑셀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엑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해라. 리플레이스는 혹시 같은 이 파일의 이름이 있으면 그냥 덮어쓰기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빌로우는 뭐냐면 스탠다드 에러를 이렇게 코에피션트 아래쪽에 집어넣어라. 아래쪽에 집어넣는 게 바로 빌로우라는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 레이블은 별건 아니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써라. 레이블을 쓰지 말고 변수의 이름을 써라. 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S-스테타의 이 파일의 이름이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 이 파일을 보고 싶으시면 스타에서 어떤 파일을 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shell start panel 1 XM 이런 식으로. shell start가 스테타의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스테타에 실행할 때 쓰는 일종의 명령어거든요. 가령 우리가 shell start 쓰시고 어떤 한글 파일 이름을 쓰고 자동으로 한글에 연결돼가지고 그 파일이 열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파일을 하나 한번 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엑셀로 연결돼서 이 파일이 열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표가 만들어졌나? 그럼 이제 엑셀이 선생님들 컴퓨터에 엑셀이 있는 분들은 다 엑셀이 열려서 저 파일을 열게 됩니다. shell start라는 명령어가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저는 엑셀이 열리지 않고 왜 이게 열리지? 그냥 지금 저는 다른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냥 이 파일을 엑셀 프로그램에서 여세요. 엑셀에서 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해보진 않겠지만 혹시 이렇게 해서 엑셀로 연결시키면 잘 된 거고요. 저는 지금 이게 이 XML 파일이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컴퓨터에는 선생님들은 엑셀로 열리고 혹시 이게 엑셀로 안 열리면 이 파일을 찾으셔서 이 파일을 엑셀에서 그냥 열면 엑셀 파일하고 똑같이 열리고 이런 식의 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사한 표가. 단 엑셀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엑셀 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XML 탭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T 탭은 세탑 화면에 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론 EST 탭도 엑셀로 이걸 내보내거나 이러는 게 가능은 해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표 만드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얘기는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커맨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끝날 것 같은데요.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은 우리 앞에서 그 2차 강의 때도 배웠지만 이 프리딕트 명령입니다. 프리딕트, margins, plot 이런 명령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추정을 한 다음에 y 변수의 예측값을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예측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런 게 이런 margins하고 margins plot 명령이었죠. 특정 x 변수와 y 변수의 관계, 물론 선형 관계죠.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그 선형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런 게 전부 이런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커맨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어떤 걸 실행하셔야겠죠. 먼저 리그레션을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 회귀 모형에서 그 y 변수의 예측은 일반적인 횡단면 리그레션과 거의 유사해요. 다시 말해 y 헤드는 뭐냐면 상수항,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x 변수. 근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FE하고 이 RD에서는 이 그룹 이질성을 포함해서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알파 햇, 베타 햇, 그 다음에 요 U 햇 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U 햇 I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간 가변적인 잔차항은 어떻게 계산한다? Y에서 실제값에서 요 U를 포함한 예측값, 요 예측값을 빼준 게 시간 가변적인 잔차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is set company year로 하시고 xtag invest and value 제가 고정효과나 확률효과 둘 중에 하나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 이렇게 고정효과를 추정하고요. 여기까지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고정효과의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가령 이걸 계산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그룹 이질성이 없는 그룹 이질성을 0으로 가정하면 이제 이게 빠지는 거죠. 그룹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X변수만의 X변수만 이용해서 예측값을 계산하겠다. 그럼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edict y hat xb가 될 것 같습니다. xb 옵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 hat 플러스 베타 hat 곱하기 x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룹 이질성을 포함한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다. y 1번은 xbu라고 옵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xbu.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플러스 u hat까지. 그 다음에 u hat을 계산하고 싶으면 각 패널 그룹의 이질성, 그룹의 이질성을 계산하고 싶으면 predict u hat이라고 제 맘대로 변수 이름을 찍고요. u라고 옵션을 주면 됩니다. u라고 옵션을 주면 바로 각 그룹의 이질성에 해당하는 이 잔차항의 예측값을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uhat은 모두 동일한 값이에요. 여기 동일한 값. 왜냐하면 uhat은 시간에 따라서 한 그룹 내에서는 정해진 값이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룹 내에서는 1번 그룹 내에서는 모두 같은 값을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uhat하고 요거하고 다음에 요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81에서 마이너스 11을 다음에 26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냥 아까 공식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간 가변적인 잔차항은 predict 이 hat은 2라고 적으면 됩니다. 2라고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실제 y 값에서 뭘 빼준다? 요걸 빼준다. 요 부분을 6까지 포함한 부분을 예측한 거를 빼준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잔차항이 돼. 시간 가변적인 마지막에 있는 잔차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잔차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 햇에 해당하는 잔차항, E 햇에 해당하는 잔차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요걸 계산하려면 요걸 먼저 계산해야지만 이제 요거 두 개, 요거랑 요걸 더해서 요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이질성을 포함한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근데 유헤드 i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유헤드 i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y 바 i 마이너스 알파 햇 마이너스 베타 햇 x 바 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룹 내의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이 y 변수와 x 변수의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선형 잔차처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에서 우리 알파 잔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y 실제값에서 알파 햇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예측값을 빼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패널 그룹 내에 그룹 이질성일 때는 그룹 내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룹의 평균값에서 이 x값을 요 x와 y를 자기 그룹의 평균값으로 대신하고 이제 이렇게 그 예측값을 빼주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uhat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요 옵션이라는 게 요 u라는 옵션이 결국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요걸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실제 y 값에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을 빼줘서 여기 똑같으니까 이걸 빼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손으로도 얼마든지 조금만 계산해 보면 이 predicted value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성된 요 변수, uhat이라는 요 변수는 그룹 내에서는 바뀌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모두 일정 한 그룹 내에서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지금 y 변수가 인베스트고요.
x 변수가 지금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m 밸류를 x축에 놓고 뭐 이 두 변수 간의 직선 관계, 추정된 직선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고 싶다. 이 패널 데이터에서 계산된. 이제 그러시려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는 이제 두 가지를 그릴 수 있는데요. 요거 y 변수 값을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각 그룹의 이질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의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룹한테 각 그룹의 이질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어떤 하나의 직선, y 변수와 x 변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는 게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각 그룹의 이질 상수항이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가변 절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가변 절편이기 때문에 y hat, 만약에 이걸 그리면 요 두 번째 걸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룹이 만약에 3개면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는 같고 상수항만 가변 절편인 요 3개의 직선이 나와야 됩니다. x변수가 있으면. x변수가 뭐 m 밸류라 그러면. 그래서 요걸 그리느냐가 이제 이 리그레션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요걸 그리는 거는 요걸 y 변수로 두는 거고요. 이렇게 가변 절편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것. 각 그룹의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한 상태의 상수항이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는 가정하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진스하고 마진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가령 마진스 x 변수가 m 밸류인데 m 밸류가 지금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내에 m 밸류가 최소값과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58부터 6200이니까요. 한번 우리가 대략 연습이니까 m 밸류는 100부터 6000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하고 x 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predict xb at means no at present.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predict xb라는 나머지는 이미 다 배웠죠. n means는 나머지 변수, m 밸류를 제외한 나머지 x 변수를 평균에서 고정시키고 no at legend는 뭐 별건 아니라고 했죠. 이건 불필요한 옵션이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이제 차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predict는 xb가 있고 xbu, y가 두 가지 prediction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b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을 그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이질성이 0이라고 가정하고 그 하나의 직선을 그려라. 아까 제가 그룹 이질성이 0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 그랬죠. 첫 번째 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 margins flat no ci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cast line 이렇게 두 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기울기가 얼마다? m value라는 변수의 그 기울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변 절편 모형은 기울기는 같고 그 그룹에 따라서 이 상수항이 서로 직선이 여러 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걸 그리시려면 가령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bu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그 xbu라는 게 요거니까 u hat i를 포함한 예측 값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margins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는 각 u hat i를 포함한 예를 들면 절편이 서로 다른 가령 이게 그룹이 10개의 직선을 그리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조금만 머리를 쓰면 솔직히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차 강의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실제로는 고정효과는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효과는 이렇게 추정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고정효과는 i.company 이렇게 추정해도 된다 그랬죠. 아까 고정효과는 더미 변수를 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더미 변수 이렇게 더미 변수를 주고요. 이렇게 더미 변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에서 쓰는 거죠. 여기서 쓰고 여기서는 이제 프리딕트가 불필요하고요. 바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리그레션, 레그 리그레션에서 마진스 쓰는 걸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컴퍼니를 쓰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컴 변수를 바로 이쪽에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10개의 직선이 이게 좀 너무 많으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500씩 건너뛰죠. 500씩. 그래서 여기서 썼던 이 부분을 여기서 쓰면 그 각 컴퍼니별로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고정효과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2차 강의 때 배운 거에 따르면 이 범주형 변수를 이쪽에서 쓰면 각 그룹별로 직선 추정 결과를 그려준다. 이게 바로 저희가 정확히 그리고 싶었던 거죠.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럼 10개의 직선이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그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답인 거죠. 네. 뭐 레전드가 이제 필요 없으면 레전드, 뭐 오프 이런 옵션을 쓰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모두 같죠? 기울기는 같고 가변 절편. 이게 이제 그 가변 절편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패널 그룹별로.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그 4차 강의 때 4차 우리 온라인 4차 강의 내용이고요. 패널 리그레션에 관한 내용이고 선생님들 뭐 앞으로도 뭐 배울 게 아주 많지 않을까요? 뭐 우리 선생님들 저 말고도 세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또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